이번 시간에는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단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공기의 단체요. 공기 덩어리가 크게 형성이 된 것을 기단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공기 덩어리의 단체가 넓은 장소, 즉 이렇게 대륙이나 이런 해양 등을 오래 머물러서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의 단체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기 덩어리인데 이게 대륙에 오래 있으면 대륙의 특징을 갖게 될 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다에 오래 있으면 바다의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라고 하면 이 기단이 이쪽에서 만들어졌느냐 여기서 만들어졌느냐, 즉 고위도에서 만들어지고 저위도에서 만들어지고 같은 고위도인데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육지에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발생지의 성질, 즉 기온하고 습도 등에 따라서 이 기단이 다르게 형성된다, 다른 성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차가운 육지에서 이 기단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가운 육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단도 똑같은 성질을 가져. 차고 건조한 그런 공기 덩어리가 될 겁니다.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해서 어디로 오냐면 따뜻한 바다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고 건조했던 기단이 여기를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따뜻한 바다 위에 위치를 하면서 아래쪽의 기온과 여기 습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되면 이 차고 건조한 기단이 어때? 따뜻하고 습한 기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습기가 많고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하강을 하고,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해당이 돼?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고, 그 응결이 일어나서 뭐가 막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와 눈이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의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렇게 기단이 변질을 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기단의 발생지를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고위도가 될 거고 밑에는 저위도가 될 거야. 왼쪽은 뭐가 되겠어? 대륙이 되고 오른쪽은 해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도는 어떻게 했어? 여기 고위도로 보면 저위도에 비해서 저온이겠지. 한랭이라고 얘기할 거야. 온도가 낮아. 저온이 될 거고, 밑에 여기 저위도의 경우에는 고위도에 비해서 따뜻하겠지. 고온 혹은 온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처럼 이쪽은 대륙이야. 대륙이니까 어떻게 해서 건조하겠지. 자, 그에 반해서 이쪽은 바다니까 어떻게 했어? 다습하다라는 기단의 성질이 있겠습니다. 맞니? 자, 이런 식으로 위도에 따라서 대륙이냐 해양에 따라서 한랭, 고온 혹은 건조, 다습한 기단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뭐 필요 없어.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고위도, 그러니까 한랭하겠고, 여기는 저위도 따뜻하겠지. 고온이 되겠고, 이쪽 왼쪽은 육지 쪽이니까 대륙 쪽이니까 건조하겠고, 오른쪽은 바다니까
다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 이쪽은 시베리아, 여기는 양쯔강 기단, 여기는 오츠크의 기단,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은 다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자, 이 기단의 특징 봅시다. 먼저 시베리아 기단을 봅시다.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야. 고위도에서 대륙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위도니까 한랭하고 대륙이니까 건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겨울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씨가 이렇게 됩니다. 왜? 시베리아 기단. 자, 양쯔강 기단 봅시다. 양쯔강은 우리나라의 밑에 있어. 그러니까 저위도가 되겠지? 저위도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단의 성질은 온난하겠고 대륙에 있으니까 건조하겠다. 온난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봄하고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즉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이 양쯔강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츠크의 기단 봅시다. 고위도고 하다니까 어떻게 해서 한랭하고 다습한 특징을 가질 겁니다. 이때 언제냐면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고 동해안 지역의 저온 현상을 일으키는 게 요 오츠크의 기단이 되겠고 그 다음 이쪽에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저위도 그리고 해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를 형성하게 된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요 기단, 요 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시베리아 기단 한냉건조, 양쯔강 기단 온난건조 봄 가을, 오츠크의 기단 한냉 다습 초여름,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 여름.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질이 알려면 이 발생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단의 이름과 성질, 계절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방 기단이라고 했어. 기단. 큰 공기 덩어리들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뭘 가져? 특정한 성질을 갖는 게 기단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단이 하나의 기단과 하나의 기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수도 있겠지? 맞아? 기단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렇게 아까 뭐 오츠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 될 수도 있고 북태평양이 되고 양쯔강 기단이 있으면 이 기단들이 뭐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고 서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 하나의 기단과 하나의 기단 성질이 다른 애가 이렇게 서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른 요 기단과 성질이 다른 여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갖는 이 두 개의 기단이 서로 만났어. 그 만난 여기 경계면이 있겠지. 이 경계면.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의 이름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선면이 땅의 지표면과 만나는 그 경계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쪽에 하나의 기단, 여기의 기단 서로 성질이 다르라고 해서 이 성질이 달았었을 때 이 기단이 만나는 그 경계 전선면, 그 전선면이 뭐야? 밑에 바닥과 지표면과 만나는 이 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는 찬 공기고 여기는 뜨거운 공기면 당연히 이 전선을 경계로 찬 공기고 따뜻한 공기가 뭐가 바뀌겠어? 기온이 달라지겠지. 습도도 달라지겠지. 바람, 그 다음에 비 내리는 그런 기상현상이 어디를 이 전선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됐어? 전선이라고 하면 두 개의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을 전선면, 그 전선면이 어디? 여기
지표면과 만나는 것을 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선의 종류와 특징이 뭐가 있냐면 크게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자, 한냉전선. 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여기 찬 공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찬 공기는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이 한냉전선과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얘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한냉전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냉전선을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보통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파란색.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는 파란색으로 나올 수가 없지. 흑백이니까. 뭘 기억하면 돼? 삼각형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를 봅시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니 가파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로 인해서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군형 구름은 이렇게 구름이 착착착착 위로 쌓여져 있는 형태를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넓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층층층층층 쌓여져 있으니까 좁은 지역에 뭐가 내리냐면 소나기가 내리는 특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냉전선의 경우에는 이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지민이가 여기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드니까 지민이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따뜻한 공기야. 찬 공기가 이쪽으로 밀려오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한냉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여기가 차가워지겠지. 즉 기온은 낮아지게 된다. 한냉전선이 통과한 이후에는 낮아진다라는 기온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온난전선은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를 우리는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 흑백이니까 그냥 뭘로 반원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전선면을 보면 여기 한냉전선은 가파라. 여기는 어때? 비스듬하게 완만한 전선면 기울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 구름이 얇고 넓게 펼쳐진 층운형 구름이 생성이 될 겁니다. 층운형 구름이니까 어때? 비가 약하게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되겠고 이동 속도는 한냉전선은 빠른 반면에 온난전선은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민이 여기 또 있어. 그러면 지금 어때? 찬 공기이지. 이쪽으로 공기가 딱 오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오니까 온난전선이 지나고 나면 어때?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냉전선 찬 공기가 파고들어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냉전선, 온난전선 잘 기억을 해두고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까지 할 거냐면 회색전선과 정체전선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온난전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냉전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빠르다고 했지? 한냉전선이 빠르다고 했지. 얘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얘 빨리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돼? 만나게 되겠지. 얘가 빠르니까 맞아? 아까 얘가 빠르다며
이동 속도가 한냉전선, 온난전선은 느리게 가고 있어. 얘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온난전선이 한냉전선이 뒤에서 막 빠르게 오다가 서로 만나. 그게 뭐야? 폐색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원, 세모, 반원,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체전선이 있어. 여기 한냉전선이 오고 여기 온난전선이 서로 맞닥뜨리는 형태를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밑에 세모, 위에 반원, 밑에 세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정체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체전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부분의 정체전선 여기 보면 여기 고기압 차고 건조한 기단과 이쪽에 차고 습한 기단이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이쪽에 뭐니? 북태평양 기단이지. 따뜻하고 습한 고기압이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요 두 개의 기단하고 이 기단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한 곳에 여기에 이 기단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비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초여름에 장마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정체전선, 또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이 비슷한 애들끼리 어떻게 만나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가면서 어떻게 많은 비를,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보름 정도 초여름에 장마 형성이 돼서 보름 내내 비만 오지. 그게 왜 그래? 요 정체전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색전선이라고 하면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난다라고 했어. 그러면 한냉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던 게 이쪽으로 오면 한냉전선이 더 빠르니까 서로 만나서 폐색전선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는 공기의 상하 이동이 없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공기의 상하 이동이 없어? 그러면 강수 현상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폐색 전선이 다시 소멸하는 뭐 그런 형태로 된대. 뭐 그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이것도 나와 있네. 아까 전선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됐었을 때 서로 다른 성질이 더 다른 기단이 만나서 생성되는 요 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전선면의 지표면과 만나는 그 부분을 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 전선의 형성 원리가 이제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놓은 수조에다가 한쪽에는 찬물, 따뜻한 물 넣고 색깔이 다른 염료를 탈 거야. 여기 빨간색, 여기는 검은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잉크를 넣고 찬물, 따뜻한 물이야. 이 칸막이를 살짝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밀도가 커, 찬물이기 때문에. 얘는 밀도가 커. 얘는 밀도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확 섞이지 않아.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큰 찬물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이렇게 뭐가 생겨? 경계면을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경계면을 우리는 뭘로 보면 돼? 요 전선면이라고 보면 될 거고, 바닥 쪽에서 보게 되면 이 경계면의 바닥과 닿는 부분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선에 형성되는 원리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거기에 전선면이 형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기압하고 날씨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기압하고 날씨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보다 압력,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저기압이다라고 하면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기압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있던 공기가 어디로 이렇게 밑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 덩어리들이 공기 입자들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되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공기 상승이 일어나야만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공기가 어떻게 하강을 하지? 공기가 하강을 하니까 여기 구름이 생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고기압인 지역은 구름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맑은 날씨를 갖는 게 고기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반구 기준이지. 북반구가 뭐니? 지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 잘라. 적도. 여기 위를 뭐라고 해? 북반구라고 얘기를 할 거지. 완전 구의 반쪽인 북쪽의 구. 그리고 여기를 남반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치?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어? 남반구에 있어? 북이 30 몇 도잖아. 30 몇 도니까 여기 북반구 중위도가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지. 그러니까 이 고기압의 경우도 어디? 북반구 기준으로 기억을 해두면 돼. 남반구는 뭐 기억할 필요 없어. 자, 기온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기온이 아니라 이 공기가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되면 여기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가겠지. 맞아?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간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어 오는 게 아니라 불어 나가겠지. 자,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고기압이다라고 하면 바람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뭐야? 북반구 기준이야. 남반구 기준은 달라. 남반구 기준으로 하면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북반구가 우리나라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저기압 봅시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왜 낮았겠어?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고 해서 공기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지. 자, 여기는 공기 상승이 일어나서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공기가 상승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니?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기온 하강이 일어나고 이슬점에 해당이 되면 응결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기니? 이렇게 구름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흐리거나 비, 눈이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 그럴 때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분다 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불어 들어오겠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 들어오는 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 시계 방향? 여기 시계 반대 방향? 그럴 때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 2학년 때 전류, 전압, 저항, ohm의 법칙 배운 다음에 뭐겠니? 자기장 얘기를 했었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했었던 거랑 똑같아. 여기도 오른손을 갖다가 놓고 엄지손가락이 뭐냐면 공기의 이동 방향. 지금 어떻게 되니? 공기가 하강을 했지. 지민아 여기 봐야지. 여기 공기가 하강을 하지. 그러면 이렇게 감싸줘. 그러면 이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지.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돼?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겁니다. 어디에? 고기압에. 저기압은 공기덩어리 어디로 가?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 그러면 이거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북반구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 여기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요거 방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요 방법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게 고기압하고 저기압이야. 고기압에 뭐가 형성이 돼? 맑은 날씨. 저기압은 구름이 생성되니까 흐리거나 비, 눈이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대저기압이 나오게 되는데,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중위도 지방에서 북쪽에 찬 공기,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의 찬 기단하고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 한냉전선과 온난전선, 즉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동반한 저기압을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라고 할 겁니다. 좀 어려운데, 이런 중위도 지방에서 북쪽의 찬 기단,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두 개가 같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온대저기압에서는 여기 온난전선과 그 다음에 여기 한냉전선, 그리고 그 사이에 B지역, 두 전선 사이에 요 가운데 지역과 여기 온난전선, 여기 한냉전선, 여기에 각각의 기온과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단이 움직이게 될 거거든. 여기 잘 봐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여기에 뭐야? 온난전선, 여기에 한냉전선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온난전선이 될 거야. 여기 이게 온난전선이 이쪽으로 지금 오게 되면 현재 이 C 지역은 아직 온난전선이 오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아직 찬 공기야. 그리고 뒤쪽에서 지금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오고 있지.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온난전선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니? 전선면이 완만하게 형성이 됐으니까 구름이 어떻게 되니? 층운형 구름으로 넓게 펴져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아직 여기 상면이 서 있어. 그러면 찬 공기지. 찬 공기니까 기온이 어때? 낮아. 그리고 여기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인 가랑비,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가랑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부는 바람은 남동풍이 된다라는 거. 이쪽 남동풍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여기가 남쪽이니까 이렇게 부는 바람이 특징이 될 거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설명이 안 돼.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는 뭐냐면 한냉전선이야. 앞쪽에서는 지금 뭐가 있어? 온난전선이 있고 뒤쪽에 한냉전선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때니? 전선면이 가파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층 구름이 쌓여져 있는, 쌓을 적자라고 해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때? 기온이 여기 있으면 찬 공기가 이쪽으로 밀려오니까 여기도 기온이 낮아. 그리고 저군형 구름이 있으니까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라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때 풍향은 북서풍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북서풍이 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온난전선이 있고 뒤쪽에 한냉전선이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 지역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름이 형성이 되지 않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맑은 지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겠지. 따뜻한 공기가 지금 열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찬 공기가 파고들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여기는 공기가 따뜻해. 그래서 기온도 여기는 높을 겁니다. 맑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과 서쪽에서 부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대저기압이에요. 여기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같이 동반한 이러한 형태를 저기압을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온대저기압하고 이동을 보게 되면 지금 이쪽 C 지역이 뭐니? 온난전선이 있는 곳이지. 온난전선이 오고 있지. 온난전선이 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비와 이제 지나가면서 어때? 요 찬 공기로 인해서 추워. 남동풍이 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 오게 되니까 맑고 따뜻하고 난서풍. 그 다음에 어디가 와? 한냉전선이 오게 되니까 다시 소나기성 비, 춥고 북서풍이 불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온난전선 부분과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한냉전선 부분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온 춥고 따뜻하고 춥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맑고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분다라는 거 있지.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지금 뭐 외워도 좋고 지금 외우면 나중에 까먹으니까 시험 직전에 요거 기억을 해뒀다가 꼭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알겠니?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한번 봅시다. 일기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일기도지. 이거 보면 여기 뭐야? 기압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기압에 형성된 그 선들이 쭉 나타났지. 기온, 기압, 풍향, 풍속,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을 지도에 기호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일기도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를 한번 봅시다. 보면 여기 한냉전선, 온난전선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기압,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뭐니? 이거 뭐라고 했어 아까? 정체전선이라고 했지. 장마전선이 여름철에 형성을 하는 경우. 자, 봄철 봅시다. 봄하고 가을의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 즉 온대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게 될 거니까 날씨가 자주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을 건데 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황사와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을 거고 가을철에는 여기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여기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지. 그래서 가을은 높고 푸르고 그런 하늘을 보여준다라는 게 요 가을철에 요 이쪽 기단의 세력이 약하게 되니까 이쪽의 세력이 좀 커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고기압이네. 이 육지 쪽이 고기압이니까 다 내려오면 구름이 형성이 안 되니까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첫서리가 내리는 게 늦가을쯤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름에는 여기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는 게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 배치로 인해서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초여름에 뭐니 폐색전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게 특징이고 그 이후에는 장마전선 지나간 다음에 폭염이 온다거나 열대야가 온다거나 그 다음에 먼 바다에서 오는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겨울철에는 이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춥고 건조한 날씨가 형성이 될 겁니다. 서고, 동적,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바람이 어디로 불어? 이쪽으로 부는 북서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 날씨처럼 한파가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겨울철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날씨가 되겠다라는 겁니다.